상대방을 설득하는 심리학적 대화 스킬. 설득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으로 대화 상대의 의견을 바꾸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심리학적 대화 기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유용한 대화 스킬을 다루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사 파악하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점에 관심을 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의 관심사를 잘 이해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대화 주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특정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중점을 두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면 그와 관련된 정보와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화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며 상대방의 신뢰를 쌓는 데 효과적입니다. 2. 신뢰 구축하기. 진정성 있는 태도와 공감 표현. 설득은 단순한 논리가 아닌 상대방이 진정성을 느낄 때 효과가 큽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는 대화에서 진정성을 느낄 때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그의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신뢰를 쌓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어 와 같은 표현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기. 입장 바꾸기 전략. 설득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이에 맞는 언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변화의 긍정적 측면을 자연스럽게 언급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에 유사한 방식으로 대화하면 상대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미러링 기법이라고 하며 이는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 설득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작은 동의를 이끌어내기. 일관성의 법칙 활용하기. 큰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하기보다 상대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동의를 얻고 점진적으로 설득의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며 작은 동의를 얻은 사람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가 한번 동의한 의견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작은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그 아이디어의 일부를 먼저 시도하게 한 후 성공을 느끼게 하면 나머지 아이디어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5. 감성적 접근. 논리뿐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기. 설득은 논리와 근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변화가 상대방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모습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성공적인 사례를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보다는 스토리텔링과 비유를 통해 상대가 스스로 설득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면 설득하려는 메시지가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쉽게 기억됩니다. 6. 긍정적인 언어 사용.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전망 제시. 상대가 변화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를 경험했어요. 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이 변화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에 작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 그에 대해 칭찬이나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대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설득은 상대방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데에서 시작되며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청, 공감, 입장 바꾸기, 작은 동의 이끌어내기, 감성적 접근, 긍정적 언어 사용은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설득의 기술은 대화 상대와의 관계를 돈독게 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반 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연애나 대화나 분위기가 중요하다.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하라. 2. 눈높이를 맞춰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속위의 경읽기다. 3. 대화를 대결로 착각 말라. 대화는 일방승리가 아니라 공동승리다. 4. 권투는 상대를 코너로 몰고 가야 한다. 그러나 대화는 그 반대다. 5. 옳은 말도 반복하면 지겨워진다. 방법을 바꿔보라. 6.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하라. 7. 잔소리는 적개심을 만드는 언어폭력이다.
신뢰감부터 회복하라. 8. 훈계하지 말라. 교장 훈시가 왜 효과가 없는지부터 생각해보라. 9. 누구나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10. 비난 대신 비전을 보여줘라. 그래야 마음이 열린다. 11. 화내면 나만 힘들다. 부드러움으로 설득력을 높여라. 12. 너, 나 등의 호칭은 거리를 만든다. 우리라고 사용하라. 13. 죄인 다루듯 하지 말라. 죄인도 인격이 있는 법이다. 14.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조용히 말하라. 분위기가 중요하다. 15. 배고프면 좋은 말도 짜증난다. 밥 먹고 말하라. 16. 타일러도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럴 때는 극약 처방을 하라. 17. 상대가 반말하면 일단 멈춰라. 같이 화내면 불난데 부채질이다. 18. 비비꼬며 말하지 말라. 효력은커녕 적개심을 만든다. 19. 항복을 받으려 말라. 문제 해결과 항복은 번지수가 다르다. 20.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하라. 시간이 다 되면 다음으로 연기하라. 21. 짜증 섞인 소리는 운을 막는다. 자연스럽게 말하라. 22. 나도 인간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소통된다. 23.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러움은 최대의 무기다. 24. 반찬만 가려 먹지 말라. 할 말 안 할 말도 가려하라. 25. 생각할 여유를 줘라. 그래야 깨닫는다. 26. 웃으면서 말하라.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는다. 27.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략을 사용하라. 대화는 윈윈이다. 28. 입을 떠난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이유를 알고 방법을 개선하라. 29. 지난 잘못을 거론 말라.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이다. 30. 겁주지 말라. 고문당한다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다. 31. 힘들어도 끝까지 들어줘라. 고스톱 칠 때가 아니면 스톱을 걸지 말라. 32. 넘겨짚어 말하면 기분이 상한다. 수사관처럼 하지 말라. 33. 상대를 움직이려면 가슴을 이용하라. 사랑은 큰 힘을 발휘한다. 34. 때로는 유머를 활용하라. 유머는 대화의 윤활유다. 35.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나 혼자 떠들면 0점 처리된다. 36. 입장과 감정을 배려하라. 그래야 바로 통한다. 37. 상대가 하는 말을 흉내내지 말라.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38. 무차별 공격을 하지 말라. 목적이 공격인가 변화인가를 생각하라. 39. 남 앞에서 야단치지 말라. 자존심이 상하면 대화도 끝이다. 40.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하라.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